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가 읽는 역사적 인물들이란 진열장의 박제와 같습니다. 거리의 동상도 다를 바 없죠. 그러나 과연 이들의 진면목이 현재 밝혀진 것들 뿐일까요?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인물들이 각자의 회고록을 남긴 것도 아니라서 우리는 어느 한 단면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본 역사책은 남아있는 기록들 전부를 확인한 결과물일까요? 이 또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편견이 드러납니다.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정도전 또한 오랜 세월을 당시 지배자가 규정한 틀 안에서 해명도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도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거죠? 오늘 소개할 책은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변호해 주는 건가요? 예, 변호해 주는 책이죠. 제가 사실 이 책을 들고 나온 거는 최근에 드라마 정도전 굉장히 대인기였었죠, 그죠? 그 드라마 작가가 단순하게 그냥 극작가로서 이름만 날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정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원래 보니까 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또 평등 아마도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그 인식이 컸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도 이제 거꾸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과거의 인물이었던 정도전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과 관련된 여러 책을 찾다가 눈에 띄는 책이 바로 이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 조유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예전에 말지라고 하는 그 말지. 월간지가 있었죠, 그죠? 저 대학 다닐 때 뭐 거의 매달 같이 봤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 모르는 예,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뭐 그 NL 계열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거는 이제 말지, 또 PD 계열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건 이제 길지 이런 건데 요즘 뭐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NLPD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야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당시에 그 이 말지에 굉장히 뛰어난 기자가 이 조유식 기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정도전을 통해서 당시에도 역시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정도전이 이제 그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정도전은 조선시대에서 금기시된 인물이거든요. 참 재미난 것은 그 태조 이후에 이제 태조를 한편으로는 뭐 지킨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당시 조선 왕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정몽주를 죽였던 이방원이 훗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되고 나서 정몽주를 바로 복권을 시켜요. 근데 왜 정도전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도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개혁적이었고 특히나 정도전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실현이 된다면은 군주의 권한보다는 바로 똑똑한 신하들 즉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하들의 권한이 더욱 커져서 그들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왕가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정도전 사후에 그 태종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신권 정치와 왕권 정치가 대립되게 됐던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구상한 대로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면 사육신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사육신의 난 역시도 군권과 신권의 대결이었었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성삼은 박평영 하위지 이런 사람들이 단종을 갖다가 깊이 사랑하고 단종에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던 건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그 앞선 시대 정도전의 신권 정치 그것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했던 그런 그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생활할 때 정도전은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의 정책, 이데올로기 또 그의 삶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신권 정치를 부르짖었던 것이었거든요. 그건 그 뒤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국사책이죠. 네네. 국사책을 보면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왕족이었던 것처럼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승리자의 역사다. 승자의 역사다. 후대에 역사 편찬한 사람들은 왕족도 아니고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밑에서 올려다보는 관점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제 거꾸로 정확한 역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정도전에 대한 이 평가 역시도 사실은 그 정도전이 죽던 날 실록에 보게 되면 굉장히 비대한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이 그 한 나라를 만들었던 창업했던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면 얼마나 담대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역사 왜곡이죠. 그때 당시 사관이 설령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때 사과는 어쨌든 뭐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조작된 의견을 받아서 정리했던 입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가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 내용을 다시 올바르게 역사를 해석해서 그것을 바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미흡하죠. 그것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도층, 지배층 입장에서 봐도 정도전은 좀 껄끄러운 인물 아닐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지도층,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기득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거죠. 정도전이 이제 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좀 잡게 됐죠. 그래서 친원 세력들 다 몰아내고 새로운 이제 개혁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정도전이 이제 중심 인물로 들어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했던 정도전의 정책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양전 정책이었거든요. 양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를 갖다가 올바르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토지들이 다 토지 장부에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아니 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뭐 과거에 자기 땅입니다 하고 해서 세금 올바로 내겠습니까? 예. 지금 뭐 이 장차관들도 지금도 뭐 다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대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저는 뭐 일개 육군 병장 출신이어가지고 30개월 내내 고생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과거에 우리보다 연배 있던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지금의 그 기득권층들도 온갖 세금을 탈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뒤로 빼돌려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의 사람들도 역시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 것들을 갖다 개혁했던 정도전.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을 통해서 당시에 기득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역으로. 백성들은 환호하고. 껄끄럽고. 그럼요. 그 많은 숨겨진 토지들을 다 찾아내서 토지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던 정도전의 모습. 그것 때문에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원래 그런 개혁 세력들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은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런저런 연관성에서 정도전이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복권을 안 시켜주고. 그렇죠. 정도전이 복권된 것은 그 후에 고종대 가서 복권이 되게 됩니다. 막판에. 정말 그 웃기는 이야기죠. 정도전이 그렇게 복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신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발전이 안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서월제도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이런 서월제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조선시대 개념으로 보자면은 서월 중에 서월이죠. 정말 미천한 신분이었죠. 정도전이 죽고 나서 태종이 정도전 같이 똑똑한 서자들이 혹은 뭐 노비의 후예들이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아예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서월제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선사회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태종 이방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도 싶어요. 자기의 욕망도 있고 또 선왕의 유업을 또 이어가겠다는 뭐라 그럴까요? 강박관념 그런 건 없었을까요? 그런 건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이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재와 천재와의 대결들 그 속에서 본인은 더 많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자신의 핏줄을 유지해서 그들에게 계속된 만대의 권력을 주려고 했던 의지가 바로 이방원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만대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왕권들에 대해서 정도전은 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정도전이 배운 공부가 바로 맹자의 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를 통해서 역성혁명을 배웠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생각했던 신권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국왕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즉 창업했던 군주는 굉장히 똑똑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후대에 내려갈 때 군주가 계속해서 올바른 군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좀 바보 같은 군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또 예. 악마 같은 군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군주들을 대신해서 정말 철인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학문적으로 무장된 그러면서도 백성에 대한 끊임없이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관료들이 바로 나라를 갖다 통치해야 한다. 그 속에서 군주는 이들을 추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신료들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되는 것을 이 정도전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바로 이방원이 자신의 후예들이 뭐 다 같이 똑똑한 사람만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능한 사람들을 이제 무능한 자신들의 후손들을 지켜야 된다. 뭐 일종의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전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렇게 보면은 정도전이 물론 그 나라를 여는 것에도 1등 공신이지만 정치 철학의 원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예. 사실은 그 정도전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조선 경국전 또 경제문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도전이 얼마나 개혁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거꾸로 이제 조선 초기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4대 교린 정책을 내세우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제 그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 같긴 하지만은 당시 정도전이 4대 교린 정책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조선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그 명나라 세력들은 원래 홍건적 세력들이었거든요. 그죠? 홍건적 세력들이었고 또 그 시기에 명이 이제 주원장이 천하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몽고족 세력들이 또 존재했었고 또 하나 이제 그 여진족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대륙 위쪽에 세 개의 민족들이 이제 뭐 조선을 당시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대라고 하는 형식적 정책을 취해줌으로써 위쪽에 있는 북방 세력들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한반도 내부를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문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조금 더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정도전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글쎄요. 하여튼 뭐 정도전의 죽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역사가가 아닌 사람이 나름대로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일종의 지금 평전인데 그 작가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 담아 놓고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덕일 선생이 썼던 이제 윤유와 침묵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윤유를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또 역시 그 작가 조유식이라고 하는 분이 정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어쨌든 그 조유식이라는 분의 인생 역정 자체가 말지 기자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대단한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분이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치학 또 정치적 인간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아마도 이것을 정도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매우 참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잘 썼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고 아마도
지금 꽤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영향도 좀. 예, 드라마 이게 그래서 예전에 꽤 오래전에 예. 발간됐던 책이었어요. 예. 문민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책이었는데 세월이 거의 뭐 20여 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예. 다시 올해 책이 나왔던 거였는데 제가 지금 다시 읽어봐도 예. 아주 뭐 20여 년 전에 썼다라고 하기에는 믿기 예.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썼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정도전 그 기존에 이제 역사가들이 쓰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글이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 또 정도전과 이성계의 관계, 예. 또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정도전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해석들, 그리고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통해서 사대주의를 극복하려고 했던 스스로의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굉장히 뛰어난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대주의란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말이라도. 그런데 이제 당시에 뭐 사대주의라고 하는 말 이외에 예. 뭐 다른 표현은 많이 있었죠. 모화주의. 예. 예. 화가 이제 중국을 뜻하는 예, 거죠. 예. 중국을 이제 사모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더 기분 나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모화관 예. 뭐 이런 건물도 모화관 예, 있었죠. 예. 있었고 또 뭐 그 중국 사신들이 내려올 때 예. 맞이하는 문이 영은문이잖아요. 그죠? 은혜. 예, 은혜로운 분들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신 이 자식들이 뭘 은혜롭습니까? 은혜롭긴. 좀 객관적인 용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러나 예. 뭐 어쨌든 당시에 이게 지금의 용어가 아니라 예, 예.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용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어렵지만 후대라도 새로운 용어를 좀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주면. 그게 오히려 이제 선생님 같이 비역사가들이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이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예. 이제 수리부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야기했던 예. 내용이긴 하거든요. 저술은 하되 새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과거 전통의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그 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이제 서양의 어떤 역사 연구 방법론 중에 예. 랑케 사관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예. 그 독일의 그 역사학자 이제 랑케가 새로운 학파를 이제 만들어내죠. 예. 그것이 바로 수리부작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역사가가 자의적으로 창작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랑케 사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역사가가 자신의 사관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대주의 이런 문제들도 저는 충분히 새로운 용어로다가 이제 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오랫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사대를 심하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또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사대했죠. 일제강점기에 말도 못하게 사대했죠. 지금은 또 미국도 해방 이후에 그렇고. 사대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진짜 우리는 왜 이러고 사나 계속. 근데 뭐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국민 라디오가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국민 라디오의 시작이 앞으로 그 사대주의를 깨서 바로 우리가 주체적인 역사로 그리고 새로운 우리 민중의 시대로 나갈 것은 뭐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아니 뭐 우리 뭐 잡복 방송이라면서요, 그죠? 예. 뭐 그러나 이게 뭐 잡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조금씩 발전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지금 그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혁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뛰어난 개혁적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개혁적 인물이 왜 마지막에 정도전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네. 그럼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 있는 거냐. 그럼 정몽주는 뒤에 가장 높은 도덕적 인간으로 완성돼서 충신의 표본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혁명을 꿈꿨던 정도전은 역적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오늘날까지도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한 역사 인물로 낙인 찍히는 이것들이 과연 어떤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그런 걸 다양한 각도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록들을 좀 더 현대 저작물에 맞게 좀 우리들한테 많이 나오면은 좋을 텐데. 뭐 그런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역사 인물들에 대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역적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의 그 삶, 그것이 과연 진짜 역적이냐, 그것이 우리가 진정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역적들만 쭉 골라도 그게 새로운 뭔가가. 제가 지금 기획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역적 열전이에요. 역적 열전.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개혁적일 수 있고 그 왕권에 대한 도전했던 사람들. 제가 기획한 책이 이제 역적 열전하고 또 뇌물의 역사. 얼마나 많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이 뇌물의 사회거든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뇌물이 시작되고 큰 데서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가고. 그런데 이 뇌물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 자체가 드라마틱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도전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정운경을 잘 봐야 된다. 이 정운경이라는 인물이 말이죠. 고려사에서 기록된, 고려사는 그 세종년간에 정인지 신숙주에 의해서 완성되는 책이거든요. 그 고려사의 고려시대 전체 475년간 5명의 청백리가 나와요. 딱 5명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 때 집현전 학사들이 고려사를 만들 때 정도전이 역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적 그렇죠? 중에 그런 역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버지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정운경이. 안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거죠. 단 한 번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 뇌물의 역사 이거 아주 호기심이 확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정도전을 죽였던 명분으로다가 온갖 뭐 탐욕과 비리 이런 걸로 해서 죽였는데 사실 정도전 자체가 타고난 비만 체질이에요. 젊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이 아랫배가 좀 나왔다 이렇게 쓸 정도로 체질적인 비만이었는데 그런 비만을 거꾸로 후대 죽일 때 아주 저 사람이 잘 먹고 뭐 이래가지고 뇌물 받고 잘 먹고 해서 탐욕스러워서 저렇게 비만이 됐다는 식으로 슬쩍 오도하고 있죠. 나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재평가를 못 받기도 하고 수백 년을 그냥 묻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현대 인물들도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내일 또 나머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햇빛은 색이 없습니다. 그냥 밝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프리즘이라는 걸 통과하는 순간 색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 햇빛은 7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거나 연예인이거나 혹은 어떤 사건 속 화제의 인물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선악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조선 초기의 정도전도 당대의 프리즘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세력 논리에 따라 역적으로 몰리고 오랜 세월 재평가받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정도전을 읽으면 그를 통해 조선 초기의 각종 이념과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가 오랜 세월 재평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존재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도 냅니다. 포은 정몽주의 시조처럼 정도전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걸 모를 만큼 세월이 흐른 지금입니다.
헌데 다시 불러냈습니다. 또 다른 평가를 위해서죠. 대한민국이라는 장편 영화에 타임머신 타고 날아온 정도전을 출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며 현실적 문제들의 해답을 유추하는 겁니다. 역사는 골방에 모셔둔 도자기가 아니라 무한 리필이 가능한 소화제거든요. 오늘 한 잔 마셨는데 아직은 속이 더부룩합니다. 내일 한 잔 더 마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환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